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내 서연이 허리 통증으로 도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저 그녀가 편해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여보, 이번 주부터 치료 좀 받아볼까 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계속 아프다고 하더니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서연은 처음엔 내키지 않아 했지만 결국 내 권유로 치료를 시작했다. 일주일에 2번, 퇴근 후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뭔가 이상했다. 오늘 치료 어땠어? 응, 좀 길어졌어. 진수 선생님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진수. 그 이름이 처음 나온 날이었다. 진수 선생님이요? 응, 담당 치료사요. 정말 실력이 좋으시더라고요. 치료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일주일에 2번이 3번, 4번이 되었다. 서연은 매번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고 나는 그럴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진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오늘 진수 선생님께서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하셔서 진수 선생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 이름이 너무 자주 나왔다. 치료사라면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이름을 계속 언급하는 걸까? 어느 금요일 저녁 서연이 늦게 들어왔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연락도 없고. 아, 미안해요. 치료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날 서연은 샤워도 하지 않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이상했다. 평소엔 꼭 씻고 자는 사람인데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계속 진수라는 이름이 맴돌았다. 치료사와 환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까? 아니면 다음 날 아침 설거지를 하다가 서연의 핸드백이 소파에 놓인 걸 봤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었지만 나도 모르게 가방을 열어보고 말았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했다. 호텔 주차권. 날짜는 어제 금요일이었다. 도수치료 병원은 우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다. 왜 호텔 주차장을 이용했을까? 손이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그 주차권을 다시 가방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서연의 미소, 그녀의 피곤한 표정, 치료 잘 받았어라는 말, 그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나는 확인해야 했다. 진실을, 그 끔찍한 진실을. 호텔 주차권을 발견한 그날 이후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출근길, 퇴근길, 심지어 잠들기 전까지도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그녀가 핸드폰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지을 때마다, 샤워 시간이 평소보다 길 때마다 의심이 커졌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표정이 안 좋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거짓말은 쉬웠다. 서연도 거짓말을 하고 있을 테니까. 어느 수요일 저녁 서연이 말했다. 내일 저녁 늦을 것 같아요.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이 있어서요. 그래. 몇 시쯤 끝나? 글쎄요. 9시? 10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 날 회사에 연차를 냈다. 목요일 오후 4시. 나는 서연이 근무하는 회사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가 자리에서 그녀가 나오는 모습을 지켜봤다. 5시 30분. 서연이 건물을 나섰다. 평소 퇴근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지하철역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반대편 거리로 걸어갔고 한 호텔 앞에서 멈춰 섰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다. 키가 크고 잘 차려입은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 그가 서연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그와 함께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1시간을 더 앉아 있었다. 그들이 나오길 기다렸다. 확인하고 싶었다.
정말로 내가 본 게 맞는지 아니면 착각인지. 오후 7시 20분. 서연이 혼자 나왔다. 머리를 다시 묶고 옷매무새를 고치며.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택시를 잡아탔다. 10분 뒤 그 남자도 나왔다. 담배를 피우며 여유롭게 걸어가는 모습이 내 눈에는 너무나 선명했다. 그날 밤 서연은 10시가 넘어 집에 돌아왔다. 회식 어땠어? 좋았어요. 오랜만에 선배들이랑 얘기도 하고. 술 많이 마셨어? 아니요, 적당히요.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샤워를 하러 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녀의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찾았다. 호텔 엘리베이터 키카드. 1207호. 다음 날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부인분의 일정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모두 기록해 주세요. 증거 자료도 필요하십니까? 네. 사진, 영상, 모든 것 다요. 일주일 뒤 탐정이 가져온 봉투는 두툼했다. 사진 속 서연은 낯설었다. 그 남자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남자분은 진수라는 이름의 도수치료사입니다. 서울 강남의 개인 병원을 운영 중이고 기혼자입니다. 부인과 두 자녀가 있습니다. 진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나는 그날 밤 서연에게 물었다. 진수 선생님은 요즘 어때요? 치료 잘해주시나요?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네. 잘해주세요. 왜요? 아니, 그냥. 치료비가 좀 비싼 것 같아서요. 카드 명세서 보니까. 아, 그건 집중 치료라서 그래요. 조금만 더 받으면 완치될 것 같아요.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보지 않기로. 복수를 시작하기로. 서연이 나를 배신했다면 나도 그녀에게 똑같이 돌려줄 것이다. 하지만 더 철저하게, 더 치밀하게. 그녀가 무너지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면서. 다음 날 나는 진수의 부인에게 익명의 편지를 보냈다. 당신의 남편이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증거는 동봉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진수의 병원 앞에는 대자보가 붙었다. 환자를 유혹하는 파렴치한 의사. 그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환자들은 떠났고 동료 의사들은 등을 돌렸다. 서연은 그 소식을 듣고 창백해졌다. 진수 선생님이 병원 문 닫았대요. 그래? 왜? 스캔들 때문에요. 환자랑.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불안과 죄책감이 섞인 표정이었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야죠. 환자를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건데.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녀의 핸드폰에서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왔다. 모두 진수였다. 하지만 서연은 받지 않았다. 그저 핸드폰을 꺼버렸다.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아직 그녀에게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게 더 잔인한 복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서연이 매일 밤 내 옆에 누워 거짓말을 속삭일 때마다 나는 속으로 새어나갔다. 복수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1년이 지났다. 진수의 병원은 완전히 문을 닫았다. 그의 부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는 의료계에서 사실상 퇴출되었다. 서연은 여전히 내 옆에 있었다. 우리는 부부였고 아이들의 부모였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이었다. 하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 요즘 말이 너무 없어요. 무슨 일 있어요? 없어. 그냥 피곤해. 우리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다. 서연은 더 이상 치료를 받으러 가지 않았고 진수의 이름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매일 밤 핸드폰을 확인하며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린다는 것을. 진수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날 거라는 것을.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만남이 시작되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다. 여기 자리 괜찮을까요? 고개를 들자 젊은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지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근처 회사에 다니는 디자이너라고 했다. 자주 여기 오세요? 가끔요. 조용해서 좋더라고요. 저도요. 회사에선 집중이 안 돼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그녀는 밝고 솔직했다. 서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 후로 우리는 종종 그 카페에서 마주쳤다. 우연인지 계획적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와의 대화는 편안했다. 결혼하셨어요? 어느 날 지민이 물었다. 네. 행복하세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글쎄요.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지민이 먼저 말을 꺼냈다.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제가 처음 여기서 민수 씨를 본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말이에요? 제 친구가 민수 씨 부인이랑 같은 회사에 다녀요. 그 친구한테 들었어요. 민수 씨 부인이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운다는 얘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처음엔 그냥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근데 보니까 좋은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졌어요. 왜요? 제가 이렇게 접근한 게 잘못된 것 같아서요. 지민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지민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서연의 불륜, 진수와의 관계, 내가 복수한 방법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거짓말의 일상. 지민은 조용히 들어주었다. 힘드셨겠어요. 힘들죠.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고 있어요. 아이들이 몇 살인데요? 지훈이가 9살, 예진이가 7살이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아버지시네요. 시간이 흐르며 지민과 나는 점점 가까워졌다. 우리는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사이를 넘어섰다. 함께 점심을 먹고 퇴근 후 산책을 하고 때로는 늦은 밤까지 전화통화를 했다. 서연은 알아챘을까? 아마 눈치챘을 것이다. 내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표정도 예전보다 밝아졌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겠지. 자신도 똑같은 일을 했으니까. 어느 금요일 밤,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저를 왜 만나는 거예요? 복수하려고요? 아니면. 나는 잠시 생각했다. 처음엔 복수였을지도 몰라요. 서연이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그녀에게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죠. 지금은요? 지금은 당신이 좋아요. 진심으로. 지민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엔 어딘가 슬픔이 섞여 있었다. 저도요, 민수 씨.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다. 호텔 방에서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죄책감보다는 위로가, 복수보다는 진심이 더 컸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민이 내 품에 안긴 채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저도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 후 지민의 핸드폰에 낯선 문자가 왔다. 언니가 보고 싶어요. 오빠는 어때요? 계획대로 되고 있나요? 나는 그 문자를 우연히 봤다. 이게 뭐예요?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수 씨. 설명할게요. 설명? 무슨 설명? 제 언니가 진수 선생님의 부인이에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뭐라고요? 언니는 민수 씨 부인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어요. 그래서 복수하고 싶어 했어요. 저를 이용해서. 그럼 당신은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어요. 지민은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민수 씨. 나는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다. 배신. 또다시 배신. 내가 복수하려 했던 것이 결국 나를 향한 복수의 덫이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여보, 어디에요? 늦었어요.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 복수는 복수를 낳고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 그리고 끝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지민과의 일 이후 나는 한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회사와 집, 그 사이만 오갔다. 서영과의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고 아이들과의 시간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아빠, 왜 요즘 슬퍼 보여요? 지훈이가 물었다. 슬프지 않아. 그냥 피곤할 뿐이야. 엄마도 요즘 슬퍼 보여요. 둘이 싸웠어요. 아니야. 어른들 일이야.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걱정이 가득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집에 택배가 하나 도착했다. 발신인 없음. 주소도 없음.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나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과 USB 그리고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서연과 진수가 있었다. 호텔 로비에서 포옹하는 모습. 날짜는 3일 전이었다. 심장이 얼어붙었다. 진수는 분명 도시를 떠났다고 들었다. 그런데 다시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편지를 펼쳤다. 민수 씨,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먼저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거짓말을 했던 것, 그리고 언니의 복수에 이용된 것. 하지만 한 가지는 진실이었어요. 민수 씨를 향한 제 마음. 이 사진과 영상을 보내는 이유는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서연 씨는 여전히 진수를 만나고 있어요. 3개월 전부터 다시 시작했대요. 민수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거짓말 속에서 살 자격이 없어요. USB에는 더 많은 증거가 있어요. 이걸로 이혼하든 복수하든 선택은 민수 씨의 몫이에요. 저는 이제 멀리 떠날 거예요. 언니와도 연을 끊기로 했어요. 행복하세요, 민수 씨. 마이너스 지민.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호텔 CCTV, 주차장 블랙박스, 그리고 진수의 차 안에서 촬영된 영상. 서연과 진수가 키스하는 장면, 대화하는 장면, 손을 잡고 걷는 장면. 모든 것이 명확했다. 그날 밤 나는 서연을 마주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회사요. 왜요? 거짓말하지 마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사진을 꺼내 식탁 위에 던졌다. 이게 뭐예요? 서연은 말을 잃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떨렸다. 여보, 이건 언제부터였어요? 다시 만난 지 3개월. 왜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요? 1년 전에도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똑같은 짓을 했잖아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다. 나도 바람을 피웠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지민이라는 여자요. 당신이 진수를 만날 때 나도 그녀를 만났어요. 왜? 왜 그런 짓을? 당신한테 배웠으니까요.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이제 끝인가요?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아이들이 커질 때까지만 버텨요. 그 후엔 각자의 길을 가요. 알겠어요. 그날 밤 나는 지하실로 내려갔다. 1년 전 설치했던 녹음기를 확인했다. 최근 녹음된 통화들이 남아 있었다. 자기야, 보고 싶어. 나도.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어. 남편이 집에 있을 텐데. 늦게 나오면 되잖아. 샤워하고. 모든 대화가 생생했다. 나는 파일들을 USB에 복사했다. 언젠가 필요할 증거였다. 6년이 흘렀다. 지우는 15살, 예지는 13살이 되었다. 나는 약속대로 참았다. 서영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그 6년은 지옥이었다. 매일 밤 거짓말 속에서 살았고 서연의 얼굴을 볼 때마다 배신의 기억이 떠올랐다. 어느 날 서연이 말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무슨 말이에요? 진수랑은 정말 끝났어요. 3년 전에 완전히 끊었어요. 이젠 당신만 보고 살고 싶어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와서? 늦었나요? 네. 너무 늦었어요.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지훈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나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사진, 영상, 녹음 파일, 호텔 영수증, 문자 메시지. 완벽했다. 이혼해요. 서연에게 서류를 건넸다. 알겠어요.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싸우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명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모든 증거가 내 편이었으니까. 위자료 3천만 원, 양육권은 내가 가졌다. 이혼 후 서연은 고향으로 내려갔다. 진수는 다른 도시에서 작은 재활 클리닉을 운영한다고 들었다. 그의 전 부인과 아이들은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지민은 소식이 없었다. 어디로 떠났는지 잘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비 오는 밤 집에서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결혼 앨범,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록들. 사진 속 서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도 행복해 보였다. 우리도 한때는 사랑했었는데. 그 순간 상자 밑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서연과 진수, 그리고 그 뒤에 희미하게 찍힌 누군가. 사진을 뒤집자 붉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보였다.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다. 복수는 끝났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하지만 남은 건 무엇일까? 상처, 후회, 그리고 지울 수 없는 기억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민수 씨, 저예요. 지민이요. 심장이 뛰었다. 어떻게?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럭저럭이요. 당신은? 저도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언니가 돌아가셨어요. 진수 부인이요. 뭐라고요? 암이었대요. 2년 전부터 앓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게 복수를 부탁한 거였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나는 말을 잃었다. 그리고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민수 씨와 제가 만났던 건 전부 언니의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그건 믿어주세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결국 모든 것이 계획된 복수였던 것이다. 서연의 불륜, 내 복수, 지민과의 만남, 그리고 그 모든 고통. 누구 하나 승자는 없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 나는 그 사진을 불에 태웠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서연의 기억 속에, 그리고 아이들의 무의식 속에. 우리는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이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배신은 또 다른 배신을 부른다. 그리고 끝에 남는 건 지울 수 없는 흔적뿐이다.